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 보라색 책 122쪽. 안녕하세요. 카메라 건드면 안 돼. 네가 국민제 뜰이야? 중요합니다. 오늘 좀 문제 풀기까지 쭉 간다. 문제 풀기까지 쭉 가고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겠죠. 일단 정신을 조금 더 집중해야 돼. 여기 헷갈려서 문제를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게 당연하고 여기는 왜 미리 좀 써놨냐면 여기 사전 지식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이미 뭐 많이 중학교 때부터 했던 데기도 한데 뭐 기억이 안 난다. 또 이상한 소리 할 게 뻔하니 한번 좀 잠깐 적어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본 수업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게 니네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니네 시험 범위긴 한데 근데 뭐 사실 어지간히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차피 이런 얘기 해봤자 자기장의 방향은 NS S로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 이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자기장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것은 자석 극이 두 개가 다 있을 때고 만약에 N극과 S극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자석이 멀리 떨어진 어떤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물으면 그 지점에다가 나침반을 갖다 놨을 때 나침반에도 N극과 S극이 있잖아. 나침반도 하나의 작은 자석이니까 거기에도 쬐끄만 그 빨간색 얘네가 생각하는 거 빨간색 그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장이 우리가 자기력 선으로 표시를 하잖아.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걸 그리는 방법 규칙 해서 네 가지가 있죠. 뭐 꺾지 않는다, 그죠? 교차하지 않는다, 끊지 않는다, 중간에 끊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빽빽할수록 자기장이 센 곳이다. 이런 거는 인간들 알지 않나? 왜 자네 모자까지 이렇게 열심히 눌러 쓰고 있나? 그러면 감이 오나 안 오나? 니네 차 타고 가다 보면 차 뒤에 베이비 인 카 뭐 이런 거 봤지? 네. 아기와 함께 있어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 아무 생각하지 않나?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천천히 간다는 건지 뭐 조심히 운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조심이라는 게 내가 뭘 어쩌라는 거지? 차라리 뭐 사고 났을 때 뭐 그러면 이해는 되겠는데 애기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장관하면 근데 아기와 함께 있으면은 사실은 아기랑 함께 없어도 그냥 당연히 차 그냥 운전하는 건데 왜 굳이 저렇게 하지? 운전을 못 하는데 애기까지 있어가지고 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난 받아들이고 살았거든. 그래서 그게 붙어 있으면 그냥 그냥 평범하게 가거나 그냥 옆으로 비껴 가거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 근데 얼마 전에 이게 말이죠. 이 배려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는 말이 딱 맞아. 얼마 전에 새로운 문구를 처음 봤어. 뒤에 써 있더라고. 애기랑 같이 있는데 빵빵거리면 애가 깨요 안 깨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야, 손 넘는 거 아니야? 역벌. 난 그거 보고 기겁을 했잖아. 야,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네. 네가 왜 빵빵거림을 당하는지 생각해. 뭐가 깨졌기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좀 충격적이었어. 이게 사람들이 진짜 너무 이기적으로 간다. 옛날에 자기가 운전을 못하면 너무 느리거나 그러면 미안해했거든.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나오는 거야. 참 이상한 세상.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냐면 니네가 지금 이 자석의 N극 S극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냐 이걸 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어이없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르는 사람 있어? 태어나서 자석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다 이런 건 없잖아. 초등학교 때 했잖아. 아유 공룡
그래서 또 시동을 걸지. 밥 먹었어? 네. 뭐 먹었는데? 그 먹다 남은 닭갈비. 가젤? 아 닭? 먹다 남은 닭? 예. 멋져. 아무튼 자기장의 세기 요건 조금 조심해야 되더라. 너네 이번 파트 문제 풀 때 전자기 유도가 나오면 항상 이걸 조심을 해야 돼. 자기장의 세기를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자기력선이 빽빽한 곳이 자기장이 센 거야. 근데 뭐 문제에서 맨날 자기장이 그려져 있는 건 자기력선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정의할 때 자기력선의 개수, 이게 개수야. 줄여서 자속이라고도 하는데 자속을 이제 파이라는 기호를 쓴다고. 단위는 웨버인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자기력선을 면적으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 이게 자기장의 세기의 정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력선이 많다고 세다는 게 아니고 자기력선이 빽빽하게 조밀조밀하게 있어야 단위 면적당 조밀조밀하게 있어야 자기장이 센 거다라고 단위는 테슬라를 써서 표현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뭘 조심하라는 거냐면 니네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이거야.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얘기인지 자기력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인지 이 두 개를 굉장히 많이 혼동한다고.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일 수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력선의 개수 얘기인지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개수가 되면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단위 면적과 상관없이 개수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패러데이 자속의 변화 써있지만 패러데이 법칙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건 자속의 변화 델타 파이가 중요한 거니까 이 얘기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델타 파이 자속의 변화가 중요한 거지 자속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 그러니까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100개든 200개든 1000개든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뚫고 지나가네 우악 이럴 게 아니라고. 그냥 뭐 어쩌라는 얘기냐 이렇게 쓰면 돼.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변하면 그건 중요해진다 이거야. 이해하는 거지? 믿어도 되지. 어려운 친구들은 B로 생각하면 쉽다 그래서 D. 내리는 B가 일정하게 내리면 그게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한 거야. 근데 니네가 우산을 크게 쓰면 우산을 큰 걸 쓰면 내리는 B를 더 많이 얻어맞겠지. 그죠? 더 우산이 넓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장, 즉 내리는 B가 더 세게 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니네가 면적을 넓힌 거지. 그죠? 그 개념을 일단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자속의 변화라고 하는 건 니네가 우산에 떨어지는 그 빗방울의 개수에 변화가 있느냐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소나기가 아무리 내려도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냥 소나기가 내리는 것 뿐이라는 거야. 원래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자석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제 과학자들이 뭐 실험하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를 발견했다 이거야. 뭐 웨르스테드 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직전 도선에 의한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인데 요거는 이제 왜 여기 있냐면 사실은 여기서 이게 지금 앙페르 법칙인데 앙페르 법칙을 뭐 자세히 문제를 내겠다 이런 컨셉은 아니야. 그냥 여기서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요거를 알고 있으라고 깔아놓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얘기는 이거겠지. 이 단원의 핵심은 일단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그럼 유도 전류가 생긴다 요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자속의 변화를 시키는 자속이 변하는 방법은 간단해. 자석이 거리가 달라지거나 자석의 세기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도선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기니까 만약에 도선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 그럼 자기장이 또 변할 거 아니야. 그럼 자기장이 변하면 자속이 변할 것이고 그럼 또 유도 기전력이 생길 거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자석이 거리가 달라지거나 도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전류의 세기가 바뀌거나. 그런데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바뀌는 건 너희들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교류 전류가 흐르면 교류 전류가 뭔지 알지? 방향도 바뀌고 세기도 바뀌는 거. 그런 전류가 도선에 만약 흘러버리면 자동으로 그 전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계속 변할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은 자기장이 계속 변한다. 그 얘기는 그 주변에 뭔가 또 다른 도선이 있다면 거기에 유도 전류가 흐를 거라는 거지. 이게 변압기의 원리로 연결되는 거라고. 변압기. 들어봤나? 변압기.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쓰죠. 옛날에는 그 도란스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로 하면 트랜스거든.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못 하잖아. 그걸 도란스라고 해서 우리 일제시대에 들어온 말이 돼가지고
지금도 시골 할아버지들은 도란스라고 해. 그냥 도란스를 전부 바람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뭔 소린가 했는데 도란스가 뭐야? 일본한테 참 뭐 못해. 도란스가 뭐 도란스? 아니 누가 틀렸는데 도란스라고 그래?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배경 지식이다라고 알면 됩니다. 알면 되고 얘는 중요하죠. 전자기 유도. 일단 시험에서 맨날 물어볼 거야.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했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가 맞냐? 이렇게 자꾸 물어볼 거니까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다는 건 간단한 얘기야. 도선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가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지. 이게 변화가 생겨서 여기 n은 가문수야. 도선의 가문수 10바퀴면 10 넣으면 되고. 근데 얘한테 이거 n 가지고 장난은 잘 안 쳐. 이건 그냥 그런 거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유도 부전력이 생기고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 유도 전류가 흐른다. 요 개념을 계속 물어보다가 그렇게 해서 전기가 생산이 된다. 발전소에서 전자유도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 에너지를. 그럼 그 생산하면 뭐해? 이렇게 니네 우리 이제 쓰라고 보내주려고 생산한 거잖아.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만드는 그 전기 에너지를 소비지, 그러니까 학교나 가정이나 공장 같은 데로 보내주는 그 과정, 이거를 송전이라고 한다. 전기 에너지를 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송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뒤에서 할 거라고. 그때 이제 손실 전력 얘기가 나올 거고 이제 거기서 킬러 문제를 낼 거라는 거지. 매년 그러니까. 뭐 개념에서 아참 공룡 네 말이 맞더라고. 네? 네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페이즈 5인가? 그게 개념 완성이라고. 이거 선생님 알려줘. 내가 이거 이승엽 쌤한테 물어봤거든. 아니 이상한 공룡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냐? 맞대. 페이지 5는 개념 완성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니네는 여기 페이지 5를 풀면 개념 완성을 푸는 게 되더라고. 난 처음 알았네. 아니 쌤한테 말을 해줘야지. 너 어떻게 알았냐? 그냥 보니까 똑같아. 나는 그걸 자세히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이씨. 그래서 공룡이 지난번에 1, 2 풀고 5 풀면 되지 않냐고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뭔 소린가 있지. 맞대 얘들아. 페이지 5는 개념 완성이래. 하여튼 요거 잘 기억하시고 요것도 내가 안 그리려다 그렸어요. 이것도 혹시 또 모르는 친구들 뭐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이제 렌치 법칙인데 얘기인 짓은 간단하죠.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 그러니까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겨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지. 그래서 유도 기전력 때문에 니네가 생각하는 전압이야 이거. 유도 기전력이 전압. 그러면 이제 V는 IR에서 전류가 흐를 텐데 그 전류의 흐르는 방향에 대한 게 렌치 법칙이다, 그죠? 전류는 항상 외부 자기력선 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생긴다. 중3 때 배우는 거. 중가 맞냐? 중3? 중학교 때 배우잖아, 왜? 이거 배우잖아, 잠깐 간단하게. 막 호일 감아놓고 자석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그림 왜 교과서에 있는 거 기억날걸? 뭐 패러데이나 렌츠라는 그 표현은 안 쓰는데 이렇게 자석 왔다 갔다 하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간단하게 배운단 말이야. 그때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저 개념은 배워. 그러니까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 개념은 배운다. 근데 그게 렌츠 법칙이라는 이름은 모르지. 근데 그게 이제 렌츠라는 과학자가 얘기한 거라서 아무튼 그 외부 자기장의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도선이 원형 도선이 있잖아. 간단한 거야. N극이 다가오면 N극이 다가오는 변화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변화를 막아야 된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야. 쟤는 맨날 느낄까? 그러니까 N극이 다가오면 N극이 다가오지 못하게, S극이 다가오면 S극이 다가오지 못하게, N극이 멀어지면 N극이 멀어지지 못하게, 어쨌든 결론은 방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N극이 다가오는데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면 위쪽에 N극이 생겨야겠지. 그죠? 그러니까 원형도선에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겨야, 그죠? 전류가, 유도 전류가 해야 엄지가 위쪽으로 펴지면서 위쪽에 N극이 생긴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N극이 생긴다는 건 여기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이 친구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친구 여기 EA에 의한 N극도 원래 있는 거고 자석.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또 추가로 생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위쪽에 N극이 생기려면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올라야 됩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유도 전류가 되는 거지.
인내심을 가지고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선행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S극이 다가와봐. 그럼 S극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면 위에 S극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엔 이렇게 잡혀야겠지. 그죠? 그래서 위에 S극이 생기려면 이렇게 가니까 만약에 이거를 지금 1번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1번 상황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N극이 멀어져?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아래쪽에 S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위쪽에 N극.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전류가 이거를 2번 상황이라고 보면 이번엔 전류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석이 다가올 때랑 통과해서 멀어질 때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뭐 이거란 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 통과하면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 머리를 잠깐 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다가올 때는 위쪽에 S가 생길 거니까 이렇게 위쪽에 S가 생기니까 S가 생기고 S가 다가오니까 서로 미는 그죠? 그러니까 도선과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할 거라고. 힘의 방향은 위쪽이겠지. 종류는 청력이고 미는 방향은 위쪽인 거지. 자석을 미는 방향이. 내려가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에 S니까 뭐야? 이번엔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당기는 거. 멀어지지 말라고. 대신 힘의 방향은 여전히 위쪽이지. 당기는 거니까 또 위쪽이야. 그래서 힘의 방향은 똑같이 위쪽이고 맞죠? 힘의 종류는 여기선 청력, 여기선 인력이 된다고. 알고 있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응용 문제 같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할 거야. 여기를 1 영역, 여기를 2 영역 이렇게 부를 건데 저 파란색 도선이 지금 저 균일한 자기장 영역 속으로 들어간다. 일정한 속력 V로 이런 얘기 하지. 근데 들어가면 자기장이 없다가 자기장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없다가 지금 여기 X, X, X 해놓은 건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없다가 이 도선 입장에서는 이렇게 접어들면 지 몸을 뚫고 들어가는 애들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이제 막아야겠지 그 변화를.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해서 뚫고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선에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이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유도전류랑 거리. 그럼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일 때 플러스로 표시한다. 그럼 지금 이건 반시계 방향이니까 접어들 때는 쭉 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려야겠지. 지금 이 그래프는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어디가 오류가 있지? 칸이 잘 안 보이나? 여긴 2D고 여기는 하나당 3D라고 볼까요? 왼쪽을 좀 모두 3D라면 어디를 지워야 됩니까? 이 도선이 이 속으로 완전히 퐁당 빠지면 그때는 움직여도 어때? 도선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안 변하잖아. 전류가 안 올라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하고 잘라야 돼? 여기 2D까지 하고 여기는 잘라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뭔지 알지? B 속으로 들어가면 B 맞는 양이 안 변해 이제. 그죠? B를 안 맞다 맞아야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중요한 건 변화라고. 여기서 영역 2로 들어갔는데 영역 2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안 알려줘. 그래놓고 만약에 1번 같은 상황에 유도전류가 생겼다 라고 한다면 지금 1번은 뭐야? 플러스 방향인가? 시계 방향으로 아까랑 똑같은 크기의 전류가 흘렀다는 거거든. 그럼 이 경우에 이 영역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 영역의 자기장 1번 같은 상황을 따라가봐. 그럼 이 영역의 자기장은 뚫고 들어가 나와. 어? 얘들아 변화가 중요한 거라고. 변화가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0이었다가 B만큼에 들어가는 자기장 때문에 이만큼의 전류가 흘렀다는 거잖아. 근데 이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 보니까 그죠? 어떻게 된 거야? 자기장이 용 이거 모르면 너는 거의 공룡. 아 그래요? 아, 네가 용이잖아. 여기 1번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여기 자기장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지. 아, 공룡이 뛰어나잖아. 여기 자기장이 없으니까 1번 같이 그려지는 거지. 그죠? 들어가는 자기장이 비었다가 사라지면 그 변화 때문에 사라지지 말라고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0에서 B, B에서 0 같은 변화잖아. 변화하는 크기가. 그러니까 이 전류도 똑같은 거지. 되나? 물론 여기도 여기 뒤에 다 잘라내야겠죠. 2번 같은 상황이 되려면 아까보다 2배인데 시계 방향이네? 이 경우가 뭐야?
시계 방향으로. 왜 이렇게 생겨? 여기서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있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얘랑 똑같은 B라는 자기장이 형성되면 두 배로 전류가겠지. 들어가는 비에서 나오는 B, 2B만큼 차이가 나니까. 뭔지 알지? 네. 그랬다가 도선을 여기 끝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 1번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 왜? 아까 자기장이 없다 그랬잖아. 없는 데서 없는 데로 가니까 아무 변화가 없겠지.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뭐야? 나오는 비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그만큼. 그죠? 똑같이. 이해되나? 저 그래프 내가 1, 2, 3번 써놨는데 요 그래프가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쉬는 시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카메라 위치 좀 바꿔줘. 여기까지가 기본 사전 배경 지식이고요. 참, 애들은 참 징글징글하다니까. 아니 어쩜 저렇게 저 변화라는 걸 주구장창 정말 주구장창. 어? 오늘 저거 주네? 맨날 먹어줘야 돼요. 해석용어 어떤 애들 맨날 와플 먹던데. 자, 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첫 번째 시험 문제는 100%라고 하겠습니다. 100%라고 하죠. 일단 발전기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지 뭐. 발전기인데 뭐 이제 교재에 조금 좀 너무 심화된 그래프까지 좀 그려져 있는데 오이하고 몇 페이지야? 100 뭐야? 127일에 안 보여. 안 보여. 눈이 갔어. 127쪽에 있는 건 너무 심오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응? 아, 그 EBS에 더 심화? 거기에 잠깐 그래프가 나와 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 그래프 그 사인 코사인 곡선 그거는 사인 코사인에 미분해가지고 나오는 거라서 그게 물투 개념이거든. 그래서 아마 잠깐 참고만 하실 거고 아마 문제로 되진 않으실 것 같거든. 그거를 내버리면 너무 통합하기 너무 많이 나가. 대신 발전기에서의 각도에 따른 유도 전류의 세기라든가 이건 빠삭히 알아야지. 근데 내가 지금 말한 게 뭐냐면 저 그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알 필요가 없다고 니네가. 니네 정규 수학 과정에서 지금 거기까지 안 나왔잖아. 그래서 그건 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고. 아무튼 발전기인데, 이렇게 이제 발전기가 이제 자석이 한쪽에 있고,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이 입체적인 그림이어가지고 우리는 평면도 좀 바꿀 겁니다. 이렇게 해서 S극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N극과 S극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력선이 형성돼 있을 거고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돼 있을 거다. 이 얘기지. 그리고 이제 이 속에 네모난 미음자형 도선을 넣어놓는다는 거야. 그 도선에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냥 멀쩡한 아무것도 없는 도선이지. 그래서 그 도선을 이런 식으로 깔아놓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니네가 얘들아 입체적으로 좀 보여줘야 돼. 이게 그림이 조금 어렵거든. 입체 느낌이 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자기력선의 방향과 일치하게 평평하게 누워있는 상황부터 출발을 시킬 거야. 물론 저 출발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펠러? 선풍기 날개? 정확히 말하면 이제 터빈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기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터빈이라고 하는 건 이 친구는 발전기고 발전기에 연결돼서 이 네모난 도선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터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력 발전, 뭐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에서 뭐 수증기압이 됐건 물로 뭔가를 돌린다 할 때도 돌리는 게 이 터빈이라고. 터빈을 돌리면 속에는 미음자형 도선이 같이 돌겠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터빈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묻지 않아도 터빈이 뭔지는 알아야겠지. 자, 얘기 뉴스는 이거야. 요 그림에 요 상태에서 이제 얘를 이런 식으로 돌릴 건데 회전을 시킨다는 거야. 누가 회전을 시키느냐? 그게 이제 발전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아무튼 그거를 우리가 약간 이렇게 좀 평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N극이 있고 이렇게 S극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이 네모난 미음자형 도선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일자로 보일 거야. 됐죠?
그리고 여기 위치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이렇게 잡을 거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가 A고 저기 B는 뒤에서 안 보여. 그다음에 C 뒤에서 안 보이고 여기 앞에가 D일 거야. 이해되죠? 이 정도는 이런 거 잘 이해 못하는 데 있거든. 그 다음에 시계방을 돌릴 거야. 이 친구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돌 거야. 45도, 그죠? 이렇게 90도, 135도, 180도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갈 거야. 여기까지 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도는 거야. 자, 몇 개만 체크하면 됩니다. 시험 때 맨날 물어보는 게 비슷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누웠을 때 이거를 넘버를 좀 붙여볼까? 넘버 써도 될까? 얘네가 하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1, 2, 3, 4, 5, 6, 7이라고 좀 번호를 붙여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빠삭하게 잡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 네모난 도선을 통과하는, 그죠? 네모난 도선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여기서 파이죠. 파이. 아까 얘기했던 자속 2. 언제가 제일 자속이 많냐를 묻는다고. 자기력선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 순간 당연히 얘가 수직으로 섰을 때가 제일 많겠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자속 파이가 최대인 순간은 여기 3번. 당연한 얘기지. 자속을 묻는 건지 유도 전류를 묻는 건지 구별해야 된다고. 쭉 내려와도 여기가 또 파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 누워있다가 이렇게 쓰는 거 1번부터 3번까지 가는 동안, 그죠? 그럼 점점 애가 이 자기력선의 방향에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점점 통과하는 자속이 이렇게도 묻죠. 파이가 점점 증가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증가한다면 되겠지. 또 써주죠. 그죠? 자기력선의 개수가 점점 감소하겠네요. 요거 자 니네 시험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요거 그냥 그대로 그림 보고 그대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유도전류의 색인데 요거는 지금 내가 아까 말했던 사인 코사인 그 그래프에 대한 개념이라서 이게 자속이 최대였다가 점점점 줄다가 다시 자속이 최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 근데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잠깐만 그릴까요? 그러니까 최대가 된 순간이 자속이 최대였다가 줄었네 하다 다시 반대로 최대가 되네 다시 줄었네 최대가 되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자속이 최대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 함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시간에 따른 자속에 대한 걸 그린 그래프라고.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자속이야. 그러면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자속이면 자속이 최대였어, 자속이 0이었어, 자속이 다시 반대로 최대였어, 0이었어, 최대였어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구해버리면 그게 지금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될 거라는 거지. 뭔지 알죠?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유도 기전력의 V에 비례하는 거고 그것은 그대로 또 비례하겠죠? 유도 전류에. 요 개념 때문에 그 그래프가 있는 거야. 유도 전류에 그대로 비례하는 거니까 기울기, 자속이 최대라고 해봤자 그 순간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든. 그러니까 이 순간은 유도 전류가 0이야. 기억해 두시라고. 자속이 최대라는 건 이거는 뭐냐? 유도 전류 I는 0이다. 유도 전류가 최대다 그러면 안 돼. 얘도 마찬가지야. 유도 전류는 0이다. 그럼 언제가 최대겠어? 기울기가 최대인 이런 데가 최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속이 0인 순간 여기 자속 파이는 0인데 유도 전류는 최대가 된다. 요것만 잘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도 이 친구 1번도 자속은 0이고 유도 전류는 최대겠지. 됐죠? 여기까지 하면 일단 몇 문제가 만들어져 보기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어볼 거야. A, B, C, D로 흐르냐 D, C, B, A 방향으로 흐를 것이냐를 묻는 거야. 이거는 얘네가 생각을 해봐. 물론 영 자신이 없으면 외워도 되는데 할 수 있잖아. 아이. 쉬는 시간 이거 좀 뭐지? 얘들아 쉬는 시간 낙서하면 안 된다 이거. 여보세요. 이거를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내가 이걸 책까지 쓰긴 싫은데
근데 선덕에는 또 이걸 책을 안 쓰니까 모르다가 책을 쓰니까 갑자기 야 그러더라고. 지금 이 노란색 터빈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아니 노란색 도선이. 얘가 이렇게 돌린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통과하는 자석이 점점 증가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통과하는 이 증가하는 자석을 막으려면 여기에 유도전류가 흐르고 이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니네가 봤을 때 왼쪽을 향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겠죠?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흐른다는 건 여기가 A, B, C, D인 거잖아 지금 A, B, C.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른다는 건 A, B, C, D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그래서 지금 1번에서 2번, 3번까지 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갈 때는 A, B, C, D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 5번으로 갈 때 잠깐 보자. 그럼 이 새끼 지금 3번 상황이잖아. 4번, 5번으로 가면 어떻게 돼? 점점 얘를 통과하는 자석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 아니야? 변화가 생겼지? 변화가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 또? 그 변화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줄어드는 자석을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자기 몸에 흐르는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니네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지나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나? 이렇게 흐른다니까 무슨 방향이야? 여기가 지금 A, B야, 그죠? 근데 이렇게 흐르면 D, C, B, A가 되겠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D, C, B, A로 전류가 흐를 거야. 문제가 뭐냐면 니네가 제일 많이 틀리는 게 4번에서 5번, 5번에서 6번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4번, 5번이 됐잖아. 자, 기억하세요. 여기가 A야, 맞죠? 여기가 A야, 여기가 D야. A가 여기 있다 이만큼 왔어 지금.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되면 다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많아진다.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아야지. 그럼 손이 이렇게 돼야지. 맞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이게 뭔데? DCBA 여전히 DCBA야.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4번, 5번, 6번을 넘어가는 순간에도 이것은 계속해서 뭐냐면 DCBA 전류의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걸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자속에 대한 얘기를 묻는 것인지 유도전류의 값을 묻는지 방향을 묻는지 이 세 가지라고. 이 세 가지만 요것만 정확하게 빠삭하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야. 외우려고 하면 안 돼. 헷갈리거든.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할 게 좀 많아. 바빠요. 그리고 이 터빈을 돌려주는 친구가 누구냐, 그죠? 터빈을 돌려주는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거를 수력, 그죠? 그다음에 핵발전, 그다음에 화력발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 아니겠어? 수력발전은 떨어지는 물의 힘, 즉 물의 위치 에너지로 터빈의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 알고 있지? 핵은 핵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라고 해야 돼? 얘들아, 물 끓여서 무슨 에너지? 수증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뜨겁게 가열한 거 아니야. 일단 수증기 열 에너지가 필요하지. 중간에 열 에너지라는 단계가 들어간다.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증기압으로 이걸 돌려 터빈에 다시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력발전도 마찬가지야. 화석연료에 석탄의 화학 에너지로 또 물을 끓여서 열 에너지지. 그 다음에 다시 그걸로 돌려 터빈의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수력발전, 핵발전, 화력발전 중에서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지 않는 게 뭐냐, 전자기 유도가 필요 없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없다고 해야지. 왜? 셋 다 어쨌든 이걸 돌려야 되잖아. 대신 중간에 열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건 수력이지. 이해되죠? 얘는 물의 위치 에너지, 이건 핵 에너지, 이거는 석탄의 화학 에너지니까 에너지의 근원은 셋 다 다르지. 사용하는 에너지는 종류는. 물론 수력과 화력의 공통점도 있지. 근원, 정말로 그 근원은 태양 에너지라는 거야. 그죠? 핵 에너지는 태양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 우라늄이니까. 우라늄의 핵분열, 핵융합. 핵 융합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우라늄의 핵분열이야,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세 개만 구별해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전류의 직렬 병렬로 갈 거야. 니네 중학교 때 직렬 병렬 배웠어, 안 배웠어? 요새 교육과정상 배웠지?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합성조합. 그 개념이 필요하다고. 아침 시간이니까 잠깐만 좀 빨리 컨트롤 하고 잠깐 좀 쉬든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좀 이어가.